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상용 로그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로그 파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미치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제 이건데, 이 상용 로그가 이제 어떤 것을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용 로그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에 빠져서 배우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효 숫자 표현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유효 숫자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한 바가 없죠. 이게 원래 중학교 때, 예전에는 이제 중학교 교육 과정이 있었던 건데, 중등 교육 과정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유효 숫자 표현법이라는 게 324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를 3.24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즉, 한 자리 숫자, 자, 이거는 소수점 아래에 비록 있긴 하지만 한 자리수죠. 정수 부분이 한 자리수가 되게끔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자리수에다가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어떤 수를 표현할 때 이것을 우리는 유효 숫자 표현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0.0324라는 것이 있으면 얘는 3.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유효 숫자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로그 3.24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로그를 사용을 해서 미치 이제 10인 로그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 3.24라는 부분을 갖다가 로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치 10이 되게끔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면 얘는 10 로그 10의 3.2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로그 성질에서 어떤 a는 b를 밑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로그 b의 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로그의 성질이 있었습니다. 즉, 어떤 수든 간에 어떤 밑을 사용해서라도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로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4도 밑이 10인 상태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뒤에 곱하기 10의 제곱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때의 결과물은 10의,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10의 로그 10의 3.24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로그 10의 3.24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로그, 자, 밑을 이제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략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3.24라는 것은, 이번엔 쓸게요. 여기까지만 쓸게요. 10의 3.24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값이 1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진수가 밑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로그 10의 10보다는 분명히 작게 되고요. 진수가 1인 로그는 값이 0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그 10의 1보다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0이고 이 친구는 1이기 때문에 요 아이의 존재는 0. 몇 정도 되는 수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항상 우리는 유효 숫자 표현 방법에 의해서 얘가 한 자리로 작성이 되어질 것이고, 얘가 한 자리로 작성이 되어져서 얘한테 로그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요 모습에서 항상 진수 파트는 한 자리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상용 로그 파트에서 들어오는 여기 부분은 여기는 항상 한 자릿수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자리로 표현이 되어지겠죠. 진수 파트가. 그리고 곱하기 10의 거듭 제곱이 되면서 요런 모습으로 넘어가고 요런 모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어떠한 이러한 정수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 자리에다가 곱하기 10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갖다가 그러니까 응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7이다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로그 2의 제곱보다는 크고 로그 2의 세제곱보다는 작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로그 2의 15라면 얘는 로그 2의 세제곱보다는 크고 로그 2의 4제곱보다는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렇게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어떤 수로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얘는 로그 7의 1이 되어지겠죠. 그거보단 크고 얘는 로그 7의 7보다는 작은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즉, 요 1이라는 것은 7의 0승이 되겠고 얘는 7의 1승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한 얘기는 좀 밑에서 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복수 포인트가 되겠는데 우리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가우스 파트에서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가우스 기호 얘기를 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가우스, 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별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표현도 맞겠지만 뭐라고 얘를 해석하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별의 정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의 정수 부분을 뜻한다. 따라서 그 모든 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별이라는 것은 별의 정수 부분이 있으면 정수 부분에다가 어떠한 소수 부분만큼이 더해져야지만 저 별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2.34입니다. 얘는 2 더하기 0.34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4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34라고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 더하기 0.66으로 표현이 되어져야지 옳다. 요게 이제 올바른 표현이라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애시당초의 바운더리를 가질 때 소수 부분의 바운더리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소수 부분은 반드시 이래야 되니까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었다면 얘는 괜찮은데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이 음수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서 소수 부분이 이런 바운더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여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야지 정수 부분의 소수 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야지 옳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별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좀 더 이어가서 별이라는 존재는 어떤 거냐면 가우스 별이죠. 가우스 별. 이렇게 하면 얘가 별의 정수 부분이에요. 얘의 더하기 무슨 부분으로 쓸 수 있냐면 소수 부분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별에서 가우스 별을 빼주게 되면 정수 부분이죠. 별의 정수 부분을 빼주게 되면 얘는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따라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제 우리한테 낯설지만 그런 친구로 로그라는 친구로 확장을 해보면 로그 x
하고성 자 가우스 로그 x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뜻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로그 x에서 가우스 로그 x를 빼게 되면 이것은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수라는 표현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표와 가수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현재에는 쓰지 않아요. 현재에는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장되어진 단어예요. 사어입니다. 사어.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그 324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얘는 한 자릿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로그 3.24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얘가 로그가 분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로그 3.24 플러스 로그 10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로그 3.24 플러스 2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저건 소수 부분이니까 정수 부분을 앞서서 세워보면 2 더하기 로그 3.24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관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러한 로그 값은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아야 하는데, 자, 여기에서 그럼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건데요. 로그 0.0324라는 것을 표현해보면 얘는 로그 3.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어지고요. 로그 3.24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3.24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수를 얘기를 해보면 결국 이 수는 2. 얼마 정도 되는 수일 것이고 그 다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얼마가 되겠죠. 이 정도의 값을 형성하게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 값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자, 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얘가 나타내는 게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지표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정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로그 324의 지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트, 소수 부분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파트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가수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지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 자릿수를 뜻합니다. 자릿수를 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가수는 그 자리가 시작하는 숫자를 의미해요. 시작하는 숫자. 그래서 유효 숫자의 시작하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자리 숫자, 그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324라는 수가 몇 자리 수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가 몇 자리 수인지 모를 때 얘한테 상용 로그를 취하면 알 수 있어 라는 건데 중간 과정은 생략할게요. 몇 자리 이렇게 했더니 얘가 2 더하기 로그 3.24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결과값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면 얘는 2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0이 붙는 개수입니다.
자릿수를 결정한다고 했죠. 0이 몇 개 붙는가에 따라 자릿수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한 자릿수의 자릿수가 이걸 거꾸로 한번 훑어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가 정확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훑어나가게 되면 2라는 것은 저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로그 3점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면 거꾸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24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면 0이 2개 붙습니다. 한 자릿수에 0이 2개 붙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 자릿수에 0이 2개 붙어요. 왜냐하면은 얘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 로그 3.24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한 자릿수에 0이 2개 붙은 수가 너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오픈된 숫자를 가지고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는 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모르는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의 20승이 몇 자릿수인지 우린 진짜 모릅니다. 그럼 얘한테 궁금해서 로그를 취해 주죠. 그럼 얘는 20 곱하기 로그 3이 되어집니다. 그럼 로그 3은 상용 로그 표에 의하면 0.4771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웬만한 값은 다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곱하기를 해내게 되면 9.5420이 되어지고요.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9 더하기 0.5420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게 0의 개수예요. 그래서 0이 9개 붙어요. 한 자릿수에 0이 9개 붙어요. 분명히 너는 로그 얼마 얼마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로그 몇몇몇 이렇게 써 있었을 거고 여기가 얘가 로그 몇몇몇이었어. 여기서는 그래요. 위랑 아래랑 계속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분명히 로그 몇몇몇이었을 거라고. 이 친구의 정체는 로그 몇몇몇인데 문제는 얘가 한 자리야. 한 자리죠. 그럼 얘를 아까 표현 방법대로 쓰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죠. 9 더하기 로그 어떤 한 자리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로그 어떤 한 자리 곱하기 10의 9승이 되어지겠죠. 그럼 한 자리에 0이 9개 붙은 수, 즉 한 자리에 0이 9개 붙은 수가 너인 거예요. 얘가 얘였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겠지. 따라서 우리는 3의 20승을 10자리 숫자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것에 그러한 자릿수를 구해낸다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상용 로그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좀 이따가 한번 해보고 예시는 그냥 안 풀고요. 예시는 해보지 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좀 익혀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상용 로그 표에 의하면 물론 문제에서 주어줄 거예요. 근데 상용 로그 표에 의하면 로그 2가 0.3010이라 알려져 있고 로그 3은 0.4771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문제마다 주고 표를 줄 테지만 얘를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외워 놓으세요. 그러면 좋겠죠. 외워 놓으면. 자, 로그 4는 로그 4는 얼마일까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로그 4라는 친구는 로그 2의 제곱이죠. 그러면 2 로그 2가 되어집니다. 그럼 로그 2의 2배가 되니까 0.6010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5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로그 5는 어떻게 될까? 로그 2분의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인 것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그래서 밑이 10으로 표현이 되어지면 이렇게 2분의로 표현이 되어지니까 그럼 얘는 로그 10 빼기 로그 2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1에서 0.3010을 빼니까 0.699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로그 6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 로그 6 우리 구할 수 있어요.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입니다. 따라서 0.7781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로그 7이라는 건 구할 수가 없어요. 로그 7은 기본적으로 못 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그 7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표대로 하는 거죠. 로그 7이 얼마냐면 0.8451인가 그럴 거야 아마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거, 요 정도의 기본 로그 값은 암기를 해두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마다 주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 정도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놓으시면 그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값이 어떤 걸 알 때 문제 풀 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어차피 주어질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럴 때 얘가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루트 2가 1.414 정도 되고 루트 3이 1.7 정도 된다라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문제풀이에 어떤 응용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으니까 암기를 꼭 해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0.7이라는 친구는 좀 독특한 친구죠. 이 친구는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4, 5, 6 같은 경우에는 요거 2, 3만 알면 돼요. 2, 3만 알면은 4, 5, 6은 자동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하고 7 같은 경우만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 그러네요. 여기 0.6020이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석에 있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 부분에 대한 거, 요건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졌어요. 저걸 알게 된다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반드시 항상 밑이 10인록으로 표현이 되어졌던 어떤 그런 친구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0.5420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면은 0.5420의 포지션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4771과 6020의 중간 어딘가에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것은 여기에 0.5420은 있겠고 따라서 얘는 로그 3점 몇 정도가 되겠지. 그렇죠?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로그 3점 몇 정도가 되는 어떠한 수일 거야 라고 추론할 수 있고 여기가 로그 3점 몇 정도 되는 수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가 로그 3점 몇 정도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곱하기 10의 구승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석을 3으로 시작하는 10자리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으로 시작하는 10자리수. 그것을 우리는 3의 20승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몇으로 시작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몇으로 시작하는지는 가장 높은 자릿수의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확한 각 같은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뭐 어디 뭐 다른 행성까지 어떤 거리가 예를 들어서 막 3, 1, 4, 2, 5, 6, 7, 8, 9, 1, 7, 6, 5, 3, 2, 1 킬로미터인 것과 3, 1, 5, 7, 9, 9, 9, 9, 8, 9, 9, 9, 9, 9 킬로미터인 것과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대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차이가 없어요. 그죠? 이건 대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유의미하게 크긴 하거든요. 유의미하게 커요. 왜냐하면 무려 얼만큼이냐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무려 얘가 한 10조 이상 커요. 밑에 있는 수가 10조 이상 크면 굉장히 큰 수인데 그게 너무나도 많이 커지는 상태라면 사실상 여기 중간에 어떤지는 사실상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야. 여기 중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게 크리티컬한 거지. 이게 크리티컬한 거지. 몇으로 시작하는 몇 자릿수냐가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는 사실상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1900억 막 뉴스에서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 1800억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구 연예인 재산이 1900억이래. 누군 1800억이래. 그럼 우리 눈엔 그게 그거예요. 근데 무려 100억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엔 그게 그거인 것처럼 똑같이 그런 거예요. 1900억 이거랑 좀 다른 느낌인 거.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다기보다는 얼마나 유의미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가에 대한 그 숫자에 대한 거죠. 이런 게 만약 앞자리가 바뀌면 굉장히 이거는 크리티컬하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몇으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게 아닐까라는 어떠한 점. 왜냐하면 뭐 제가 수학에 뭐 어떠한 그러한 엄청난 조예가 깊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몇으로 시작하는 몇 자릿수인지를 구해내는 것, 이게 상용로그의 개요고요. 상용로그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2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다 푸는 거는 뭐 의미 없을 것 같고. 자, 2번 한번 풀어볼 텐데, 2번은 5의 125승이죠. 그래서 5의 125승이 몇 자릿수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상용로그를 취해 주고요. 그래서 125 곱하기 로그 5가 되어집니다. 자, 로그 5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778 아니죠. 0.6990이죠. 0.6990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 125가 곱해지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87.375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가리키는 게 자릿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0의 개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자릿수에 0이 87개가 붙은 상태인 거니까 몇 자릿수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88자리 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도 한번 풀어볼 텐데, 2의 200승 나누기 3의 300승입니다. 그러면은 3의 300승 분의 2의 200승이 될 텐데요. 얘가 몇 자릿수인지 궁금해서 나는 여기에 상용로그를 취해 볼 예정. 이렇게 되니까 얘는 200 곱하기 로그 2 마이너스 300 곱하기 로그 3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0.30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0.4771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82.93이 되는데요. 이 순 다시 표현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82.93은 마이너스 83 더하기 0.07로 표현돼야지 응당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83번째, 소수점 아래에 83번째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점 아래에 83번째 자리 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기본 문제 3-2번인데요. 얘에 대해서 얘가 몇 자릿수냐인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 숫자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은 다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연습 삼아서. 여기 상용로그는 금방금방 까먹거든요. 이거 배워놓고 놔도 다 해놓고 놔도 잘 까먹어요. 이 상용로그는. 그래서 뭘 어떻게 썼는지를 좀 잘 까먹고 내용이 뭐였는지도 잘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파트이기 때문에, 왜냐면 잘 안 쓰니까. 잘 안 쓰다 보면 좀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영어 단어도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다 문제 꼼꼼히 이것저것, 선생님은 뭐 이렇게 하나만 풀겠지만 본인들은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다 풀어보고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의 30승이 몇 자릿수인지 궁금하니까 나는 여기에 상용로그를 취해볼 예정. 따라서 얘는 30 곱하기 로그 3이 되어짐. 그럼 로그 3은 0.4771이 되니까 곱하기를 해주게 되면 14.314
0.30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몇 자릿수가 되냐면 15자릿수란 얘기지. 자, 일단 자릿수는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수 부분에 대한 접근. 0.3130은 과연 어디에 포지션하는가? 0.3010과 0.4771 사이에 있는 게 0.3130이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로그를 사용해서 표현했을 때 로그 2점 몇 정도 되는 수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2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2로 시작하는 15자리 수인데 시작이 2로 시작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기본 문제 3-3번인데요. 7의 백승이 85자리 수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네. 자, 과정이 이랬을 거야. 7의 백승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몇 자리 수인지 궁금해서 내가 상용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얘가 100 곱하기 로그 7이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 그러면 로그 7 이렇게 되었을 때 100 곱하기 로그 7입니다. 얘가. 그러면 이 친구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0.8451이란 말이야. 그래서 로그 7이라는 수가 누가 되냐면 0.84보다는 크고 0.85보다는 작은 어떤 친구였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양쪽에 100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100배를 하게 되면 얘는 84에 로그 7에 85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때 얘가 몇 자릿수인지 구하세요 했으니까 얘한테 상용로그를 취해주면 얘는 25 곱하기 로그 7이 되어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몇 배를 하게 되면 25배를 하게 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여기다가 25배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잘못 썼네. 자, 얘가 100배를 했으니까 얘가 100 로그 7이 되겠지. 그래서 100 로그 7이 되고요. 0.85가 될 거예요. 그럼 25 로그 7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4분의 1배를 해주시면 얘가 2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 로그 7이 되겠죠. 25 로그 7이 되고요. 4분의 1배를 하게 되면 얘가 21.25가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21. 몇몇몇 정도가 되는 수니까 몇 자리 수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25자리 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2번도 한번 해보시게 되면 2번은 77의 20승인데요. 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1의 100승입니다. 얘가 몇 자리 수냐 라고 한다면 얘는 100 곱하기 로그 11이 되어집니다. 얘가 105자리 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4. 몇몇몇 정도가 됐다는 얘기가 될 거야. 그래야 105자리라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로그 11이라는 것이 로그 11은 1.04와 1.05 사이에 있는 어떠한 수가 될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로그 77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로그 77은 거기다가 더해 준 거죠. 여기 있는 로그 7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그 7하고 로그 11을 더하게 되면은 로그 77이 되어지죠. 그래서 로그 77이라는 것은 1.88이죠. 1.88과 그리고 1.9가 되어질 겁니다. 이게 로그 77의 바운더리가 되고요. 얘가 몇 자릿수인지 궁금하면은 상용로그를 취해 줄 것이고, 따라서 20 곱하기 로그 77이 되어지니까 여기다가 20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20 로그 77은 20배를 해주면 37.6에 38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37. 몇몇몇이 되니까 38자리 수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 표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진부하게 풀이를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의 내용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떤 수가 몇 자리 수냐면 5자리 수이다. 이렇게 준다라는 말은 어떤 말과 똑같으냐면 로그 n의 정수부가 4다 라는 말하고 같은 표현이고요. 얘랑 같은 표현은 가우스 로그 n이 4가 된다는 표현, 이 세 가지 표현이 전부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의 우리의 해결 전략은, 문제풀이의 도입은, 만약에 문제에서 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언급이 있는 경우와 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로그 n은 4 더하기 알파입니다 라고 우리가 도입을 줄 수 있고, 이때의 알파의 바운더리는 소수 부분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소수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로그 n은 4. 몇몇몇일 거야 가 아니고 도입을 이렇게 가져가야 올바르다. 로그 n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도입을 가져가시는 게 올바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경우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렇게 도입을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해석한다면 이렇게 몇 자리 수인지를 우리한테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 상황에서 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애초에 이렇게 도입을 줬어야 되는 거죠. 100 로그 7은 84보다는 크고 85보다는 작을 거야 라고 도입을 줬어야 올바른 도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또한 11의 백승이 105자리 수다 라고 나와 있으면 저것은 100 로그 11이죠. 11이 104보다는 크거나 같고 105보다는 작을 거야 라고 도입을 갖고 시작을 했어야지 올바른 도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구난방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아니라 애시당초의 도입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줘야지 올바른 도입을 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야 문제풀이가 깔끔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진행이 되어질 수 있죠. 이번에는 방금 전에 이제 여기 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케이스를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은 몇 자리 수인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케이스들을 지금 이야기를 했다면, 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제 있는 경우입니다. 문제에서 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 자, 이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만들어져요. 어떤 거냐면 가수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가수의 합이 또는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같다 또는 가수의 합이 1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가수와 로그 B의 가수가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로그 2는 n 더하기 알파, 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n 더하기 알파, 그러면 로그 B는 m 더하기 알파, 가수 부분이 같으니까 똑같이 써줘야 되겠죠. 그럼 이 두 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빼볼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두 로그의 차입니다. 로그 A와 로그 B의 차는 n-m이 되어지고요. 그럼 이 친구는 정체가 뭐냐면 정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두 로그의 차가 정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 부분 가수의 합이 1이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로그 a가 n 플러스 알파, 소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역시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m 플러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소수 부분의 합이 1 나오게 만들려면은 여기가 소수 부분이 1 마이너스 알파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하겠죠. 자, 이제 두 로그를 더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렇게 되면 로그 a 플러스 로그 b가 n 플러스 m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즉 그럼 얘의 정체는 뭐냐? 역시나 정수란 얘기죠. 즉 가수 부분이 같을 때는 뺀 것이 정수가 되고요, 가수 부분의 합이 1일 때는 더한 것이 정수 부분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대전제가,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의 바운더리가 지금 이쪽 편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은 알파의 바운더리와 이쪽의 알파의 바운더리와 저쪽의 알파의 바운더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의 알파의 바운더리는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소수 부분의 바운더리죠. 그래서 알파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알파의 바운더리는 조금 달라야 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알파가 0이 되어진다면 얘가 소수 부분이 생기질 않아 버립니다. 알파가 0이 되면 그냥 정수가 돼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가 0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의 알파의 바운더리는 0보다는 크고, 일반적인 소수 부분의 바운더리가 아니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알파가 0인 순간은 답에서 제외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기본 문제 3-4번입니다. 자, 얘네들의 그 소수 부분과 얘의 소수 부분이 같대요. 그러면 두 로그의 차가, 즉 로그의 x 제곱 빼기 로그 x, 이 친구가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정수가 되어져야 함,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로그 x죠. 얘는 2로그 x에서 로그 x를 빼니까 로그 x가 누가 돼야 된다? 정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로그 x가 정수가 돼야 돼? 근데 x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로그를 취해 주시면 되죠. 변 로그를 취해 주시게 되면 로그 10에 로그 x에 로그 100 이렇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로그 x는 1부터 2까지가 되어집니다. 근데 로그 x의 정체는 정수입니다. 따라서 로그 x는 1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x의 정체는 몇이어야 되냐면 10이어야 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용 로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 해봤고요. 상용 로그의 활용 파트는 남아 있는데, 상용 로그 활용 파트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좀 진행을 해보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 개념, 기본 수업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제 차후에 상용 로그 활용 파트는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들만 정확하게 숙지를 좀 잘 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